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개인, 기관은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계입니다. 안랩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포스팅 관련해서 CFD라는 말이 나와요. CFD 들어보셨죠? 자,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만 해봐도 뭐 키움이다, 뭐 교보다, 뭐 그리고 이런 데들이 먼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삼성도 진출하고 뭐 NH도 진출한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들이 진출을 했다가 금감원이 빵 하고 때려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아야 했다. 뭐 이런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CFD라는 거는 Contracts for Difference라는 건데, 뭐 이건 알 필요는 없고 차익 결제만 하는 겁니다. 차익 결제.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입니다. 네. 영휘처럼 써졌네. 영희. 네. 희. 자, 영수가 영희한테 이제 그럽니다. 삼성전자 10주를 너가 대신 사줘. 너가 대신 사주고, 자, 다시. 자, 영수가 있고 영희가 있습니다. 수, 희. 희는 여러 나라 주식시장을 매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코리아, 타이완, 재팬, 뭐 싱가포르. 얘는 각각의 나라의 거래소에 주문을 낼 수 있는 회원사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 바로 한국 거래소에 주문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증권사를 하나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권사. 한국 거래소에 주문 내려면 증권사를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은 미국 증권사를 통해야 되죠. 아니요, 저 우리나라 증권사 키움증권, 이베스트증권을 통해서 하는데요. 예, 맞아요. 키움이 미국 증권사한테 주문 주고 미국 증권사가 미국 거래소로 주문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안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그냥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로 주문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돈 벌기 쉬운 게 그냥 투자자가 직접 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들에 요구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거 채우는 데만 해도 뭐 수십억 들어갑니다. 돈 증권사 하나 세우려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비트코인 거래소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 영희는 한국, 대만, 재팬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주문을 다 낼 수 있는데, 이 영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헤지 펀드예요. 나 한국에 주문 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국에 직접 주문을 못 내니까 영희를 찾아갑니다. 영희야, 나 한국 주식도 하고 대만 주식도 하고 일본 주식도 하고 싱가포르 주식도 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은 너 나한테 계좌 개설해야 되는데, 한국은 IRC 있어야 되고, 대만은 핀이 있어야 되고, 재팬은 또 재팬대로 뭐 있어야 되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또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주식 투자를 기관 투자자를 하려면 뭐 물적 요건, 인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 다 있어? 갑자기 영수의 얼굴이 잿빛이 됩니다. 아, 그거 준비하는 데만, 그 서류 준비하는 데만 한 1년 걸리겠다. 나 그럼 안 할래. 영희가 생각해냅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CFD라는 거를 해줄게. 너가 나한테 주문을 내면은 내가 그 주문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내는 거야. 이 영희 이름으로 이 거래소들이 각각 주문을 내는 거야. 그리고
손익이 생기면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사자 주문. 자,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자 주문을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희가 자기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영수가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각각 나라가 요구하는 거를 전부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영희가 대신 주문을 내는 겁니다. 영희가. 그리고 주문한 내역에 대해서 증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네가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았어 한 거를 다 주문을 끊어주고, 그러면은 수수료 빼고 손익이 나올 거잖아요.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그렇죠? 영수는 주식을 사자고 이 CFD를 사자 또는 CFD 팔자, 삼성전자 CFD 사자, 삼성전자 CFD 팔자 주문을 영희한테 내면 영희가 자기 이름으로 한국거래소에 삼성전자 주식 사자,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키움 현재가죠. 이거는 주식 현재가. 오른쪽은 CFD 주식 현재가입니다. 키움이나 이베스트 이런 데다가 그 화면 찾는 데서 CFD라고 입력을 하면은 CFD 주식 현재가가 나오는데,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식 68,600원에 148,168주가 매도 나와 있죠. CFD도 148,168주가 68,600원에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두 개가 결국 같은 거다. 그러니까 CFD로 매매를 하면은 주식 매매를 하는 것과 다르게 주식 주주로서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 차익만 결제하는 거다. 그런데 삼성전자 증거금은 심지어 20%인데 여기 20%잖아요. CFD 증거금은 40%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10%까지도 낮았잖아요. 그래서 1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금융당국이 이걸 다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영희는 영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대신 각각 거래소에 계좌 개설하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 없이 영희 이름으로 주문을 내는 겁니다. 왜? 영희는 이미 각각 거래소에 다 계좌를 터놨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는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P&L은 영수한테 갑니다. 6만 원에 사서 6만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0원 남겠네. 여기다가 이제 수수료 내야죠. 그죠? 매도할 때 수수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희는 나 매수할 때 한국거래소에 낸 한국거래소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가 만약에 주식의 0.1%라면은 그 0.1%는 거래소 수수료, 그리고 증권사의 마진, 이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래소 수수료 내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진도 붙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매도할 때는 지금 0.22%인가요? 거래세 있겠죠. 거기에다 또 거래소 수수료도 또 붙고 증권사 마진도 붙여서 그거를 다 고객한테 전가합니다. 플러스 조금 더 수수료를 더 붙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식 매매할 수 있게 해서 대신 P&L 손익만 너한테 주는 이러한 CFD를 통해서 네가 편하게 거래했잖아. 나 아니었으면은 IRC 만들고 피니 만들고 복잡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수료 주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붙일게. 뭐 0.1 더 붙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CFD입니다. 그래서 모건이 SM 지분 5% 신고했죠. 이것도 단순 투자 목적이었고 뒤에 고객이 있던 겁니다. 모건, SM.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9,920억. 이것도 뒤에 고객 있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안랩, 이것도 5% JP가 5% 신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뒤에 고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보면은 이런 증권사들이 5% 신고를 할 때 담당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이제 공시에 적어놨거든요. 그 사람을 링크드인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모건 홍콩에서 에코티는 많이 하거든요. 그 주식은 보통 홍콩에서 많이 합니다. IB들이. 싱가포르는 약간 파생이 좀 강하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이 담당자가
대부분 홍콩에 있는 JP모건, 홍콩에 있는 모건 스탠리 요런 홍콩 엔티티의 리걸이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쪽 담당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네. 지난번에 SM 같은 경우는 뭐 존 우였나? 존이었나? 하여튼 뭐 비슷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사람 이름도 보면 또 재밌는 게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NC소프트 지분 5%를 취득하면서 상임 대리인은 있고 그리고 법률 대리인도 있잖아요. 이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인데 김앤장에 또 그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이 NC소프트 말고 다른 되게 큰 그 영국이나 미국계 펀드들의 그 법률 대리를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금감원 공시에. 그 말은 뭐다? 김앤장 영업 잘한다. 그리고 이런 PIF처럼 큰 국부 펀드들이 야 한국에서 나 투자해야 되는데 5% 공시라는 게 있대. 5% 넘게 사야 되면은 공시를 해야 된대.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개쪽이고 이런 사우디 국부 펀드가 뭐 어디랑 어느 거래소에 매매를 하는데 레귤레이터랑 문제가 있었다. 법률 당국이랑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600조를 운용하는데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깔끔하고 일 처리 잘해주는 애가 어디니? 김앤장. 외국계 증권사의 5% 취득 공시는 그래서 보면은 5% 취득 공시 얘기도 잠깐만 터치하고 지나갈게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경영 참여 목적이 있고요. 경험 참여 목적이 아닌 거가 2개가 있는데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 중에서 단순이 있습니다. 단순 보고. 요거는 그 보고 양식도 간단해. 보면 다 이거예요. 경영 참여 목적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 투자다. 그래서 단순 투자는 심지어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했을 때 공시 의무도 조금 릴렉스하게 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 지분 변동이 있어도 보면은 다 이거예요. 다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고 단순 투자, 완전한 단순 투자다. 왜? 뒤에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고객들이 경영 참여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경영 참여를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CFD를 샀단 말이에요. 이 영수가 영위를 통해서 CFD를 샀는데 이거는 그냥 차익만 결제하는 기능만 있는 거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영희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영희가 주식을 사갖고 있는 거지 영수는 아무런 주주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방식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펀딩도 다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헤지 펀드가 하나 생겨서 그냥 달러 펀딩 해놓고 IB들이 각국에 한국 주식 살려면 코리아 원 필요하죠. 대만 주식 살려면 타이완 달러 필요하죠. 싱가포르 주식 살려면 싱가포르 달러 필요하죠. 일본 주식 살려면 재팬 옌 필요하죠. 달러로 환전까지 다 해줘서 그리고 각각 통화를 갖고 있으면 또 이자도 또 거기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IB들하고 거래를 하는 게 정말 좋다. 리서치도 진짜 빵빵하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생겼을 때 그 개전 초기에 뭐까지 했냐면 어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포스타 제네럴로 사성장군으로 은퇴한 사람들 있죠. 아니면 뭐 그 국가 대통령 보좌관 이런 사람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 한 번 초청하려면 강연료가 뭐 시간당 막 억씩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헤지 펀드들 다 모아놓고 세미나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IB들이 해줍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쟁에 나가는데 어, 들고 나가는 장비의 수준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고 개미들이 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개미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릴 텐데 시간과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과 싸우고 단타를 하려고 들다 알고리즘에 잘못돼서 내 계좌가 1년 안에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IB에 있지만 한국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제가 리테일 영업도 했었거든요. 지점에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좋은 시장이어도 개미들이 돈 버는 확률은 50%가 안 돼요. 100개의 계좌가 터지면
100명이 100개의 계좌를 트면 1년 후에 봤을 때 돈 버는 계좌는 50%도 안 됩니다. 그 중에 50명도 안 됩니다. 주식 내려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낮고요. 이런 통계는 사실 얘기하기 힘든 건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on't cry, snowman.